안녕하세요. 강연백도시 임소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선택을 그걸 했지? 이런 식의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그 과거 때문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은 지금부터 과감하게 버리고요. 내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의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돼지 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지금 방역 당국이 비상입니다. 아까우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내 인생이 절단나는 거예요, 지금. 구제역 발생 후 1년. 그는 여전히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끝없는 절망에서 희망을 건진 축산농민 김정호. 여기 이 터에 돼지 막사도 못 가고요. 한 3개월 동안을 쳐다도 못 봤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해서. 구제역은 그의 첫 번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돼지를 놓지 않았던 그냥 우직하게 그 돼지 하나 갖고 나는 꼭 성공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다 계속 여태까지 오는 거죠. 이제 자연농법으로 키우는 돼지는 그의 든든한 희망입니다. 뭐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서 또다시 희망을 만들 겁니다. 돼지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축산농민 김정호 씨를 소개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안고 계신 돼지가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그 돼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왜 오늘 이 돼지 인형을 이렇게 안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맞죠? 저희 농장에 돼지를 가져 나와서 네.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돌아다니게 할 걸 그랬죠? 예. 네. 근데 어린 돼지는 네. 면역이 약해서 이런 큰 무대에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 나온 이 돼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하실 저 주제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요.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다. 이 주제, 오늘 강연 주제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돼지는 목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늘을 못 보겠네요. 절대 볼 수가 무게가 이렇게 없습니다. 얘가 지금 하늘을 보려면 이렇게 돼야만 하늘을 보는. 설명하기가 정말 쉽긴 쉽네요. 이렇게 인형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그 살아온 인생을 꼭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돼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러면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다 얘기를 듣겠는데요. 아무래도 얘가 옆에서 좀 듣기가 좀 그러니까 좀 안고 제가 저쪽 가서 잘 달래고 있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흑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농부 김정호입니다. 돼지만 30년을 키워오면서 웃고 울어야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돼지한테 배운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께서 고등학교를 축산과를 졸업한 저에게 경운기 한 대와 젖송아지 2마리를 사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농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장을 아주 크게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제 별명이 독일병장이었습니다. 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빚만 쌓여갔습니다. 제 나이 26에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2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결국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고 빚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치료를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젊은 놈이 일만 하다 죽게 됐다고, 불쌍하다고, 아버지는 농사 짓던 땅 팔아서 병원비 대고, 첫 번째 농장을 시도했던 저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의사한테 다짜고짜 막 따졌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지금 농사 지시면서 농약 많이 뿌리지 않냐고요. 뭐야 이거, 의사가 내 병은 고치도 못하면서 농약 치는 걸 왜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면서 농가 밭에 뿌리는 농약 횟수가 20번이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건강을 해친 게 꼭 농약 때문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 농장을 실패한 후로 농약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목장도 팔고 땅도 팔고, 정말 제가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이상을 쉬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농약을 안 쳐서 그런 건지 쉬어서 체력이 그냥 회복이 된 건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연농법을 교육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교육을 받고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자연농법으로다가 농장을 한번 해보자. 모던 30마리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농업 축사를 짓고 항생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곡물사료는 어쩔 수 없이 사다가 먹였습니다. 곡물사료 값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빚을 내서 무조건 사다가 먹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사료를 사다 먹이며 돼지를 키워놨는데 팔로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도가 라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돈이 30마리, 거기에 딸린 식구가, 새끼 돼지가 400마리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돼지를 사료를 사다 먹이니까 뭐 빚을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사료를 먹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곡물 사료를 먹지 않는 돼지는 없을까? 근데 있었습니다. 산에 멧돼지였습니다. 그래, 멧돼지를 한번 키워보자. 멧돼지는 야생이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토종돼지를 한번 키워보자. 토종돼지한테 풀만 갖다 주니까 바짝 마르고 역시 자라질 않습니다. 유럽산 돼지 중에 듀록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과 흑돼지, 멧돼지 3원 교배를 해서 좋은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곡물 사료를 먹고 자라던 그런 돼지에서
들에 있는 풀, 낙엽, 볏짚, 농사, 부산물만 먹고도 잘 자라고 새끼를 잘 낳는 품종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젠 됐다. 전국에 있는 제가 아는 농민들한테 이 좋은 품종을 분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좋은 걸 갖고 비단지고 농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다른 농민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농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자 개발을 한 내 돼지들 이름을 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순결이를 돌보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들에서 풀을 베어다가 돼지우리에 넣어주고 돼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돼지한테 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암놈을 사랑하는 순놈을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그 뭉툭한 코로다가 자기 색시 문득여주고 코로 막 비벼주고 핥아주고 사랑해주고 아주 엄청나게 챙겨줍니다. 또한 새끼를 낳으면 어미돼지는 젖이 14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젖은 전량이 많고 뒤로 갈수록 전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나온 새끼는 문현이라고 해서 돼지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서 맨 앞에 젖을 뭅니다. 순서대로 나오면서 젖을 물죠. 돼지는 자기 젖을 한번 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끝까지 그거를 고수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떤 게 문열이었었는지 다 비슷비슷하게 자라고 있는 걸 봅니다. 자연의 섭리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내 식구와 같은 돼지들이 작년 초에 파주에 구제약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을 강타했죠. 저희 바로 앞에 농장에 구제역이 들어와 매몰을 했습니다. 저희 농장은 바로 옆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저희 돼지는 구제역에 한 마리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그런데 매몰한 지 12일째 되는 날 공무원들이 저희 농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66마리의 돼지가 있었는데 이 건강한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를 싣는 트럭이 도착을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이 아니면 그날은 제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건강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몇 번이고 읊어댔습니다. 그 돼지들이 다 떠나고 저는 그 쪽을 쳐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처참하게 끝나나 보다. 다시는 이러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저희 농민들한테 분양한 순결이 새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순결이 새끼들이 모두 다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돼지를 정말 잘 키웠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농가에 연락을 해서 몇 마리 분양을 받아서 농장을 시작한 게 지금 4번째 농장입니다. 3번의 큰 실패를 하고도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일은 돼지가 제 인생 같은 동지였습니다. 그놈을 바라보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네가 넘어져야 돼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내가 그만큼 힘들게 가도 희망은 있다. 여러분도 어떤 절망이 있을 때 이런 농부가 얘기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돼지한테 배울 점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 강연 중에 말씀하신 거 말고도 또 혹시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모성애죠. 모성애요.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모성애가 지역합니까? 젖을 분만 후에 네. 며칠 지난 후에 네. 젖을 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애에게 젖 띠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젖을 띄어서 어미와 새끼가 칸을 막아놔야 되는데 네. 그 칸을 막아놓으면 그 칸 앞에다가 어미가 젖을 대고 바깥에서 새끼는 그 젖을 먹고 그런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돼지에게도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여튼 이 돼지를 위해서 좀 네. 열심히 모든 것도 좀 더 연구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감 의견단 공감 온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김정호 씨의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다 강연, 과연 오늘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지금 돼지들의 응원 속에 공감 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감 온도는 93도였습니다.